안녕하세요. DID 미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난번 세션에서는 DID 현황과 DID 상용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DID 사례와 그리고 저희 현재 람다 이오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어로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고객 대응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콜센터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사와 만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자기 주도형 콜센터는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고객이 DID를 생성하고 자신의 DID를 입력하면 히어로 플랫폼을 통해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연결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이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빠르게 고객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정부 기관의 케이스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공공기관이 신뢰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브린 네트워크의 첫 상용화로 만든 사례입니다. 인증된 정부 기관을 통해서 디지털 라이센스와 사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같은 체인에 참여해 있는 은행, 보험사들에게 제출이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거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정부기관, 사기업 등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내에서는 130만 개의 법인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 활용 사례는 블룸입니다. 블룸은 개인이 자신의 DID를 생성하고 관리,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로 DID를 생성해서 자신의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도 하면서 또 나의 모든 정보가 해킹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해킹 방지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은행 대출 서비스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크레딧 스코어링 모델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DID가 조만간 활용되어질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은 자격 인증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갔을 때 아이디가 없으면 요즘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또 편의점에서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약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DID 신원 인증을 통해서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확인서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P2P 인증 서비스입니다. 상호 간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양방향 인증을 하는 서비스를 말을 하는데요. 이런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가끔 하는데요. 우편으로만 믿고 거래를 하다가 돈은 보냈는데 물건은 못 받게 되는 그런 사기를 몇 번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직거래 혹은 안전거래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전거래도 사실 절차가 복잡해서 많이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안전거래의 역할을 DID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검증되어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참여자 간 심리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케이스는 출입 통제 케이스입니다. 컨퍼런스나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 행사, 타 회사 건물을 방문하는 고객들, 그리고 숙박객들, 출입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어느 회사를 가게 되면은 방문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고 저는 도착해서 출입 장부에 작성을 하고 이유를 적으면서 그런 시간 소모가 있는데 이러한 번거로운 단계를 생략하고 사전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확인 절차 프로세스를 훨씬 간단하게 하고 출입을 더욱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유스 케이스는 데이터 컨소시엄인데요. 데이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컨소시엄을 말을 합니다. DID의 핵심은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업과 판매를 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고객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컨소시엄 내에 참여해서 이 데이터를 직접 판매를 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플루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루니버스를 활용해서 DID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놀자에서 활용이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고요. 가장 큰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용자가 자기 주권을 실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DID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플루토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각각 케이스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그인 연동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페이스 아이디 예약 정보를 연동을 하는 케이스와 세 번째로는 언택트 체크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로그인 절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텔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프로젝트로 로그인하기가 보일 것입니다. 플루토로 로그인하기 기능은 플루토 기존 가입자들은 핸드폰을 꺼내서 QR로 스캔을 하기만 하면 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사용자는 핸드폰에서 플루토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이트에 나온 QR을 스캔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호텔 서비스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의 모든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만을 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아주 간단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얼굴과 예약 정보를 연동시키는 구조입니다. 내가 가는 호텔을 예약 완료하고 내 얼굴을 통해서 예약 정보와 매핑하는 절차입니다. 내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예약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죠. 앱에서 내 얼굴을 먼저 저장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앱을 켜고요. 아이폰으로 페이스를 인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이폰에서 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종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얼굴이 즉 예약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키오스크에 카메라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는 키오스크에 카메라가 없는 경우에 체크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메라가 있는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카메라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한번 인식시킵니다. 그럴 경우 키오스크 백단에서의 데이터와 내 핸드폰에서의 데이터가 매핑시키는 과정을 거친 후에 예약 정보가 확인이 되고 키가 곧장 발급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체크인이 이루어지면서 체크인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카메라가 없는 키오스크의 시나리오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체크인 키오스크에서 나오는 QR을 확인합니다. 먼저 내 핸드폰 앱을 시작해서 QR을 스캔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핸드폰에서 인증 정보가 나오게 되고 저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체크인이 완료하게 됩니다. 키오스크에서 바로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키를 바로 발급받아서 체크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테크니컬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람다 256의 신사업팀 권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